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회수하자는 여론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일본 측 투자 규모가 더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남해안에 상륙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황에 따라서는 전북을 지날 수도 있어 충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군산 하수관과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군산시에 전달됐지만 시는 전수조사는커녕 조사 결과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부터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받아 강한 비바람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전미시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무차별 경제 보복에 요즘 국민연금이 곤혹스럽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도 자금 일부를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섣부른 의사결정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토요타, 닛산, 동일본철도, 파나소닉 등 75개의 전범 기업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금은 1조 2,300억 원.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 중공업 228억 원 등 미쓰비시 계열에도 875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범 기업 투자가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범 기업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 원칙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국민연금은 해외 수탁사들이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 100조 가운데 1%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책임 투자 원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원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 투자 원칙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도록.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연금이 반대로 한국에 투자한 자금만 7조 원에 달해 일본이 맞대응으로 나설 경우 국내 증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일본의 연기금이 1,600조인데 세계 1위 아니에요. 일본이 만약에 국내 투자한 거를 빼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본이 다음으로 노리는 것이 외환위기 IMF 사태와 같은 한국 금융의 혼란일 수도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소재 분야인 탄소산업 자립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전북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전기차용 시트 발열체와 차폐 케이블 소재를 만드는 완주의 한 업체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확대로 소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어 소재 수입 대상을 중국과 대만, 러시아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탄소섬유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구매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해 탄소산업 자립화를 선언했습니다. 탄소섬유는 전기와 수소차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탄소섬유 기술은 일본의 85% 수준으로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일본 소재를 우선시하는 국내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는 탄소융합기술원과 키스트 전북분원, 효성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 과제와 기업 지원 사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천억 원 가까운 일본 대응 예산을 세운 만큼 관련 사업을 응모해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품 소재 의존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경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압박이 전라북도에는 산업을 육성하는 전기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전라북도와 일본 지자체 간의 교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로 예정된 청소년과 문화광자 교류 사업을 잇따라 연기했으며 가고시마현 교류 30주년 기념 행사 등 하반기 예정된 나머지 8개 사업도 한일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부녀자 살인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CCTV 확보가 부실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영상 등 증거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충분히 확보했다며 부실 수사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인 52살 안 씨는 지난 3월 22일 밤 군산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해 살인 등 혐의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을 지나 우리 남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태풍의 진로가 전라북도 내륙을 향하고 있어 단단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9시쯤 여수로 상륙해 경남 서쪽을 따라 이동하며 남원과 장수 등 도내 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해 전북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12년 뱀빈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태풍 프라피룬이 군산으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소멸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형급 태풍인 프란시스코는 일본과 남해를 지나며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지만 도내 동부 내륙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서쪽 지방 부근으로 북상하겠습니다. 태풍 중심과 가까운 전라북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오전까지 많은 강수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 기상청은 오늘 태풍의 경로가 더 분명해지는 만큼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 배수 관리나 산악 지역 안전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명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제 고창에서 80살 노인이 열사병 증세로 숨진 것을 비롯해 올 여름 들어 3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며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닭과 돼지 등 축산 피해는 전년도의 17% 수준인 15만여 마리 정도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많았던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정작 군산시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관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8년 동안 의혹에 머물렀던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과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에 대한 최종 민간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단은 시공사 측이 공법을 속이거나 관로를 신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렸고 조사 대상 6km 하수관 중 1.6km 하수관에서 부실 시공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11년이 있으면은 이제 관리가 우리 군산시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당시 시공사는 물론 군산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 하지만 군산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공사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공사비가 설계보다 더 들었다며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 가게 조사한 결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 시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단이 요구한 하수관 전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전후 군산 하수관거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을 전체 114km 중 6km의 조사 결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조사를 했고 이번에 한 거는 과거에 조사된 내용을 중복을 피하고 그동안 조사가 누락된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안 할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해 군산시는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본 뒤 위법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땅 위로 드러난 군산 하수관 의혹이 조사만 한 채 결과는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A형 간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A형 간염 신고자 수는 예년의 두세 배인 270명으로 이들 중 70%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열과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특징인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음식 익혀 먹기와 손 씻기, 예방 접종이 요구됩니다. 전주 풍남문은 3년 전 종로의 기둥이 뒤틀려 보수 공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벽 일부가 돌출되는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 문제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성문 전체를 해체 보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영조 때 세워진 보물체 308호 전주 풍남문입니다. 성벽을 이루는 화강암 몇 개가 바깥쪽으로 눈에 띄게 튀어나왔는데 심한 곳은 6cm 가까이 돌출돼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생겼고 어떤 곳에선 내부에 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성벽 속에 고인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배불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튀어나오고 틈이 벌어진 건 물론 이렇게 돌에 금이 가 있기까지 합니다. 전주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모두 통제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 배불림 현상을 파악했지만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적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뒤에 이제 성벽의 뒤처음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담당 연구원님도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주시는 풍남문에서 진행되던 타종 행사와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을 중단했으며 정밀 진단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쯤 보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쌓아야 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되면은 더 변이가 있는지. 시는 풍남문의 상태에 따라 성문을 해체 보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꽤 오랜 기간 전주의 상징 풍남문을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분당 위기인 민주평화당이 의원들 간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수습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워크숍을 갖고 2시간 동안 당 지도부 사퇴와 신당 창당 여부를 토론했지만 의원들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의 운명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과 시기는 법리 검토가 끝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강회의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제19 감싸기식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조용식 청장은 경찰관 징계 강도가 일반 공무원보다 센 편이고 한 해 20여 건이던 징계 건수도 지난해부터는 1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은 지난 5월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때린 임시경찰서 과장 A 경정에 대해 견책장이 내려지는 등 잇따른 경징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알령에 끊기다시피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무술문화교류 축제에 참가한 중국 산둥선과 대만 등지의 청소년과 학부모 800여 명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방문해 필봉 농악을 관람하고 치즈 만들기 체험을 즐겼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닝샤성 펑양 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수학여행으로 임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달 7일에는 한중 태권도 교류 행사에 참가한 중국인 133명도 임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119 안전체험관 등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해서 임실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군산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은 앞에서는 우방을 자처하며 뒤에서는 대한민국을 우롱해왔다고 비판하며 왜곡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30만 군산 시민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지역의 문화와 축제, 행사를 알릴 홍보대사로 트로트 가수 김용임과 청학동 예절학교 훈장 김봉군 씨를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가수 소명과 남원 출신 방송인 노민 씨를 재위촉하면서 남원시 홍보대사는 춘향 선발대회 입상자를 포함해 모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원의 자랑거리, 볼거리, 먹거리 또 인정 많은 것까지도 제가 다 홍보하고 또 다니겠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 보고회를 갖고 축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오감만족, 완주에서 펀펀하게를 주제로 약 125종의 먹거리가 준비되고 물고기 잡기와 수상한 놀이터 등 15개 이색 체험이 준비돼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관련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심야에 영업을 하는 대중 유흥업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은 건축과 전기, 가스와 소방시설의 규정 준수 여부며 특히 불법 증개축을 중점 점검합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157cm라는 초대형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도민 안전을 위해 부실 덩어리인 원전 3, 4호기의 폐쇄 검토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모모미술관에서는 전주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이 오늘까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낙죽장 이신입의 신작과 대표작을 선보입니다. 원광대 교육대학원 서예과 출신 동문 모임인 원교목님이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7번째 회원전을 갖습니다. 오는 9일 오진문화공간에서 풍류지학의 타악연희 더 굿이 펼쳐집니다. 광복회 전북지부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풍남문 광장에서 나라사랑 광복음악회 청소년 희망 콘서트를 엽니다. 한중 태권도 교류 행사가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앞 주차장에서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고창문 장학재단이 오늘 군청에서 서울대학교 박준민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입학사정관 강연을 진행합니다. 무주군은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제1회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주시 요가협회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제2회 전주시장배 요가 아사나 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부터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받아 강한 비바람이 시작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5도에서 낮 기온 33도, 익산 24도에서 34도, 동북권 무주는 22도에서 33도, 진안 22도에서 32도, 서해안권 군산은 25도에서 33도, 고창 24도에서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무주, 임실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